인터콥 부동산 관련 이슈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인터콥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인터콥을 이끌고 있는 최 본부장이 선교에 돈으로 막대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공적 자산을 사유화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인터콥이 대규모 부동산 관련 이슈로 떠들썩합니다. 부동산 명의를 대표 명의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단체 이름으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단지 인터콥 대표 명의로 되어 있다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교회도 담임 목회자 명의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거 인터콥 선교사들이 나가고 바로 선교비를 돌려주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회계 처리를 하고 주기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너무 재촉하거나 조금 늦게 준다고 재정 비리가 있다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터콥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신학적, 교리적 불건정성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터콥은 합신교단을 통해 이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 신사도 운동, 백투 예루살렘 운동 등으로 이단성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합신 이단위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자 인터콥은 합신 총회 107회를 피고로 인터콥 선교회가 이단임을 확인한 결의를 취소하라는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예장 합신총회가 2022년 9월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인터콥은 총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가 있다며 결의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내용상 하자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유영권 목사님이 작성한 보고서에 허위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제3신민사부는 11월 14일 원고 재단법인 인터콥 선교회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인터콥이 제기한 이단 결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단 결의로 인해 사법상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인터콥이 이렇게 예장 합신 교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이는 2022년 합신 교단이 최초로 인터콥을 공식 이단으로 규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인터콥 활동이 적지 않게 좁아졌기 때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터콥이 교단과 이단 연구가들과 법정 싸움을 벌일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고된 바 있었습니다. 인터콥은 2022년 4월에 진행된 인터콥 이단성 특별 기자회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단 연구가들에게 법적 소송을 할 것임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때 발제자로 나선 최삼경 목사 예장통합전 이대위원장, 진용식 목사 예장합동, 한국기독교의단 상담소협회 대표회장, 서영국 목사, 고신총회의단 연구소 소장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내용 증명을 보낸 바 있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이 나온 후 유영권 목사님은 신앙과 종교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교회와 개신교단은 정통신학을 훼손하는 다른 사상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예장합신의 이번 이단 결의도 그런 입장에서 행한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인터콥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관련 이슈보다 신사도, 개통, 정통신학을 훼손하는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장합신 외 다른 교단들 역시 인터콥의 활동과 관련해 참여금지 혹은 참여자제, 교류, 단절, 불건전단체 규정 등을 결의했습니다. 사실 저도 최바울 대표가 한창 활동할 때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여 참석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종말론적 메시지는 아주 흥미진진했지만 신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믿지 않는 땅에 선교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건강한 신학, 교리, 신앙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콥은 자체적으로 신학, 교리, 선교적 수정, 보완, 개혁이 필요합니다. 인터콥 초창기 선교를 향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불건전한 신학, 교리, 선교적 전략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신학, 성경적 건전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